김재춘은 1927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1947년 육군사관학교 5기로 입교합니다. 5기생은 민간 인만을 대상으로 모집한 첫 번째 기수이며 교육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가 생도 시절 만났던 6사 5기 동기로는 정승화와 최명신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박정희 당시 교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정희는 육사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술학 교관을 맡고 있었죠. 이후 김재춘이 소위로 임관하자 6.25가 발발했고 김재춘은 구사단에서 박정희의 부하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는 사단장과 불화로 대구 육군군사학교로 좌천되었고 김재춘은 현리전투를 겪게 되었습니다. 현리전투란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 현리지구에서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과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6.25 전쟁 중 가장 참담한 패전 중 하나로 꼽는 전투로 수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김재춘은 당시 현리 전투 패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며 동기 정승화는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습니다. 김재춘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박정희와 인연을 이어갔고 박정희와 유경수의 중매를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재춘은 유경수의 친척 오빠인 송재천과 친분이 있었고 송재천을 통해 부산 송도에서 두 사람이 선을 보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결혼을 서둘렀는데 문제는 결혼 경비였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김재춘에게 말했습니다. 김형,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우리 두 사람 약혼도 도왔으니 결혼도 시켜주어야지. 풍족한 집안 배경을 갖고 있던 김재춘은 걱정하지 말라며 박정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김재춘은 자신의 돈으로 직접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950년 12월 박정희와 유경수는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김재춘 중령의 부인 장봉이가 신부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참고로 주례는 초대 대구시장인 허욱이 맡았는데 그는 이전에 신랑, 신부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이라고 말해 장례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결혼 반지가 없어졌고 김재춘에게 돈을 타서 반지를 다시 사와 무사히 예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육관구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김재춘은 박정희 밑에서 참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육관구 사령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 군부에 민원이 있을 때 창구 역할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비사교적이었던 박정희 사령관을 대신해 사교적인 김재춘 참모장이 정치권이나 언론 등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고 당시 김재춘은 육관구 참모장으로 시위 무력 진압을 명령받았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는 당시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사령관으로 떠난 박정희에게 연락합니다. 사령관님, 실탄을 지급해서 출동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자 박정희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실탄을 지급하는 순간 참변이야. 김재춘은 박정희의 말을 듣고 실탄 공급을 하지 않은 채 출동 명령을 내리며 총격전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무대의 명령을 어긴 항명으로 김재춘은 구속돼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하자 김재춘은 풀려나 육관구 참모장으로 복귀합니다. 이후 김재춘과 박정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김재춘은 육관구사령부 참모장으로서 5.16 군사정변에 가담했습니다. 지금의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제6관구 사령부는 전국 군부대의 통신을 장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육관구 사령부는 서울 인근 수도권 부대들을 관할하는 오늘날 수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던 부대였죠. 그래서 박정희 사령관은 김재춘의 육관구 참모장실을 5.16 핵심본부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혁명군 핵심으로는 김재춘 등 6사 5기생들과 김종필 등 8기생들이 있었고 이들을 혁명주체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김재춘이 5.16 쿠데타 때 병력 동원을 책임진 6사 5기의 대표주자였다면 김종필은 기획을 책임진 6사 8기의 대표주자였죠. 그리고 이들이 거사일로 잡은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먼저 주말에는 국회의원이나 장처관들이 지역구로 내려가 서울은 비오기 때문에 고위직 체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5일은 일군 사령부 창립 기념일로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강원도 원주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월 16일에는 국무회의가 있어서 모든 강료들이 서울에 대기하여 혁명군이 요인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는 거사일을 5월 16일로 잡았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인 5월 15일 저녁
박정희는 유경수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청진동 골목의 한 대포집을 찾아 연거푸 막걸리 3대접을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을 술 한잔으로 달래기 위해서였죠. 밤 0시를 넘어서야 박정희 일행은 육관 구사령부에 도착했고 반란군 핵심들은 김재춘 참모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재춘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박정희 장군이 육관구 사령부에 나타났을 때 술에 취해 있었다. 그렇다고 인사불성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갈 뻔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꾼 이도 김재춘이었습니다. 당시 쿠데타 음모가 새어나가자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은 5.16 주도 장교들을 체포하기 위해 헌병대를 육관구 사령부로 급파합니다. 하지만 김재춘은 헌병 병력을 이끌고 온 헌병차감 이광선 대령을 설득해 5.16 지지자로 입장을 돌려놓았습니다. 전군이 들고 일어나서 참가하는 혁명이다. 괜히 대들었다가 죽지 말고 같이 동참해달라.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회고록에서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혁명 당일 김재춘은 신들린 연기로 이광선 대령의 헌병 병력을 설득하였다. 김재춘은 확실히 보통은 넘는 인물이었다. 사실 김재춘은 평소 인간관계가 넓고 원만해서 군대 내부에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란군과 진압군의 중재가 가능한 인물이었죠. 장도영 육군참모총장도 후위 회고록에서 김재춘을 언급하였습니다. 김재춘 대령이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3시 박정희는 3,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넜고 거사는 성공하였습니다. 거사가 성공한 후 김재춘, 김종필 등 혁명 주체 세력들은 최고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김재춘은 5.16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박정희와 장도영, 그리고 윤보선 3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수많은 청년 장교들이 자신의 운명을 걸 정도로 박정희 장군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둘째, 장도영 총장은 몇 군데 부대 출동을 차단하고 몇 사람 잡아넣으면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보선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우려해 미군의 진압 요청을 거부하고 전방 지휘관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결국 이 세 분이 혁명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5.16 성공 이후 김종필을 중심으로 648기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김종필이 조직한 중앙정보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 김종필 초대 중정부장이 제정한 처선우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습니다. 훗날 김종필 초대 부장은 이렇게 원혼을 정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걸 몰라줘도 국정 책임자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쓰면 그게 바로 양지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645기 출신 김재춘은 박정희와의 남다른 인연으로 방첩부대장을 맡아 중앙정보부와 함께 실세로 꼽혔습니다. 이때 그는 2인제로 불리던 김종필 초대 중정부장과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후 645기의 선두주자였던 김재춘과 648기 김종필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권력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둘은 민정이양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김재춘은 쿠데타 조항대로 군정을 마치고 민정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필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부장은 비밀리에 공화당 창설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방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김종필 중앙정보부의 창당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부하들에게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첩부대 요원들과 중정요원들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발생했고 김형욱 등 648기 출신들이 김재춘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재춘은 혁명 공약대로 하자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김재춘은 수사 내용을 모두 가지고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해놓고 혁명 세력 일각에서 비밀리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상당한 자기 모순입니다. 이게 민정 참여를 노리는 정보부장 라인의 분파적 활동인지 아니면 혁명군이 옷 벗고 민정에 참여해 정권을 계속 잡겠다는 건지 각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김재춘의 추궁에 박정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니 임자가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시오. 사실 쿠데타 직후까지만 해도 박정희는 절대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김재춘은 박정희를 다시 한번 찾아가 강력히 말했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혁명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국 김재춘의 압박에 박정희는
소위 227 선서를 통해 쿠데타 주체 세력은 군으로 돌아가고 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김재춘의 말이 정론이다 보니 박정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군 복귀 성명까지 발표해야만 했죠. 한편 능력 있는 박정희의 조카 사위인 김종필이 너무 앞서가자 김재춘의 5기생은 물론이고 동기인 8기에서도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김재춘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부 실력자들에게 김종필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해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실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계급이 높은 장성급들은 김종필을 핵심으로 한 혁명 골수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다음 중정부장으로 5기의 김재춘과 8기의 김형욱이 대결하게 됩니다. 이때 645기는 김재춘을 밀었고 8기는 김형욱을 밀었는데 박정희는 그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중도파인 김용순을 임명했는데 중도파는 양쪽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2달 만에 중정부장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번에는 5기 김재춘을 선택했고 그렇게 1963년 2월 김재춘은 3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종필 세력 제거를 목표로 김종필이 심어놓은 중정국장과 지부장 30여 명을 전격 교체합니다. 그러면서 김종필의 4대 의혹 사건을 터뜨리며 김종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앞서 김종필은 비밀리에 공화당 창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창당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4대 의혹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여 엄청난 정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참고로 4대 의혹 사건이란 주가 조작으로 인한 증권 파동, 일본 파친코 허가로 인한 커미션 수수, 새나라 자동차 허가 후 커미션 수수, 워커힐 호텔 건설 이권 개입을 말합니다. 결국 김종필은 4대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정계를 은퇴했고 648기생들은 대거 구속되었습니다. 쿠데타 세력 간의 권력 다툼에서 김재춘의 645기들이 우위를 점한 셈이었죠. 이때 김재춘 중정부장은 정치사찰 및 정치활동 근절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지탄의 대상이 되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여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권 청탁 등으로 군관민을 괴롭히는 처사는 일절 용납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법에 의해 엄벌할 방침임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 이후 김종필은 김포공항을 떠나 해외로 떠나게 되었고 일본과 동남아 등 특명 정권 순회대사로 해외에 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기자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김종필은 반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의 반 타의 반이었고 이 말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훗날 김종필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이 아니라 완전히 타의에 의해 간 것이다. 하지만 김재춘 부장은 김종필 세력 제거를 최고의 목표로 하다가 5개월 만에 자리를 김형욱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박정희는 공화당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일자 김재춘에게 공화당을 대신할 새로운 범국민정당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김재춘은 민주계 등 야권과 자유단계 등 여권을 망라한 범국민정당 창당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재춘 중정부장이 만들려는 범국민정당은 태생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군과 민간 합작이란 명분은 일견 그럴듯해 보였으나 혁명 주체 세력과 그들이 타도를 부르짖었던 구정치인들이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이에 여론과 언론은 범국민정당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있었지만 범국민당은 자유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렀습니다. 그리고 1963년 4월 8일 박정희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군정연장에 관한 국민투표를 9월 말까지 유보하고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한다. 9월 말에 가서 모든 정치 정세를 검토한 다음 군정연장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박정희는 이러한 폭탄을 터뜨리며 227 민정불참선언을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말 많았던 민주공화당의 명주를 극적으로 존속시켜주면서 동시에 김재춘의 범국민정당 창당 작업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이중플레이를 구사합니다. 두 정당을 저울질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 선거에 올라탈 말을 고르겠다는 계산이었죠. 다음 달인 5월 20일에는 육군 수뇌부를 대폭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군부 수뇌를 완전한 자기 추종자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과 공화당을 저울질하던 박정희 의장은 결국 공화당을 선택하며 범국민정당과 김재춘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춘을 무임소장관으로 돌리고 후임 중앙정보부장에 친김종필파인 김형욱 최고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부와 공화당,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쥔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 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군사혁명을 일으킨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혁명의 결말을 맺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혁명의 악순환이 없는 조국 건설을 위하여 제3공화국의 민정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춘은 자유민주당을 공화당과 합당시키라는 박정희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자유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관 참사관을 만나 미국이 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집권 계획에 반대하여 자유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연대를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하비브는 특정 후보 지원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며 김재춘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김재춘은 후임 중정부장인 김영욱에게 납치되었고 이후락에게 외국으로 나가라는 굴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재춘은 자유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정적 김종필 역시 브라질에 유배를 와 있었는데 둘은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만나 마치 절친처럼 회포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재춘은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김종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민정에 참여하여 당초 5.16 혁명이 지향했던 조국군 대화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JP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 한동안 정계를 떠나 있던 김재춘은 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여당이던 공화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핵심 세력들의 견제로 공천도 받지 못했고 야당인 민중당 후보로 김포군 강화군 선거구에 출마합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김재춘은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고 공화당에 재입당하여 9대 의원까지 지냈습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공천에서 다시 탈락했고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후보의 통일민주당 진영에 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 과천시의 농지를 정부 과천청사 부지로 강제로 뺏기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춘은 옛 라이벌이 만든 자유민주연합에 들어가 상임고문을 지내며 김종필을 돕는 일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박근혜와 김종필의 화해를 주선하기도 했죠. 말년에는 축산단체연합회 회장과 한중예술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2014년 1월 김재춘은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재춘은 슬하에 5남 1녀를 두었는데 이 중 2명의 아들은 충북대 교수와 연세대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김태호의 장녀 김미영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장남 조원태가 결혼식을 올리며 한진가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조원태 모친 이명희 씨와 김미연 모친 김명숙 씨는 경기여고 선후배 사이이며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오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의 결혼식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옛 라이벌인 김종필도 하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었죠. 생전 김재춘은 5.16 민족상 이사장을 지내며 5.16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의 질문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5.16은 쿠데타다. 5.16 이후 공약대로 민정이양만 제대로 됐다면 5.16은 제대로 된 혁명이 됐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